안녕하세요, 송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동물병원을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가면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강아지들이 아니면 어린 고양이들이 기초 접종을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 또는 성견이나 성묘가 연간 접종을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 세 번째에는 검진을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호자님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이유예요. 종합접종이나 광견병 접종 같은 연간 접종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초 접종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는 이유인데요. 예방접종을 위해서 내원하는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 처음 가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가본 경우가 몇 번 없을 거예요. 처음에 입양 왔을 때 입양검진 이후로는 아마 처음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병원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이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 앞으로 병원을 내원할 때마다 보호자님도 편하고 의료진들도 조금 수월하게 진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내원할 때 접종을 위해서 내원한다면 물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내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원 직전에 배부르게 먹고 오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배고프게 내원해서 간식이나 아니면 사료 같은 걸 병원에서 조금씩 먹으면서 주사 처치나 치료를 받는다면 병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나쁘지 않게 인식될 거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원 진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린 고양이가 접종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배고프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고양이는 2달 반 정도 된 어린 고양이고요.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잠깐 한두 시간 정도는 밥그릇을 치워놓고 내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맛있는 캔 사료를 먹으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게 주사를 맞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배고프게 와서 밥이나 간식을 먹으면서 주사를 맞으면 서로 편한 병원 진료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파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자기의 증상이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곳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진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는 사진이랑 영상 자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사나 구토를 했다면 그 토사물이나 설사했던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진료 때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행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진료 때 보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실 때에도 어떠한 검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복 상태로 내원해 주시는 건 중요해요. 가끔 아파서 왔을 때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혈액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병원에 오실 때에는 공복 상태로 유지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검진 혹은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인데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검사를 위해서, 정기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병원 쪽에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에 바로 내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금식 상태로 유지하셔서 혈액검사 혹은 기타 다른 검사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절하셔야 되고, 혹시나 소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산책을 하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케이지에 넣거나 안고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와중에 소변을 보지 않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병원에 도착하셔도 아이들을 밑에다 내려놓으시면 특히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마킹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소변이 미리 다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오셨다면 아이가 소변을 보지 못하게 혹은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안고 계시거나 가장 좋은 것은 이동장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병원에 오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약인데요. 예약을 먼저 해주시고 내원을 해주셔야지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전에 대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모두 병원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도 나고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는 소리도 나고 굉장히 예민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요. 물론 보호자님의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진료 예약 후에 내원하셔서 대기 시간을 짧게 해주시면 서로가 받는 스트레스를 다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병원을 내원하실 때에는 예약 상태로 그리고 공복 상태로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 에티켓인데 병원에 오셔서도 강아지들을 풀어두시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드줄을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동장 안에 있는 상태로 대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 머지를 꼭 채워주시고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발톱 손질 정도는 하고 내원하시면 진료 시간도 줄어들 거고요. 서로 다치지 않게 진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됐건 병원에 내원하는 것들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러한 준비를 함으로써 최대한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